오늘 장 초반에 주춤했던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엔비디아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가 끝이 났다는 소식과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올라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주식 매각을 완료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엔비디아 4% 정도 급등했습니다. 3.97% 급등한 120.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한 달 만에 12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20달러 선에 오른 것은 지난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한때 2조 5천억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도 2조 9,640억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다시 3조 달러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젠슨 황은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자사 주식을 매각해왔습니다. 황 CEO는 최근 3개월 동안 SEC에 신고한 대로 약 7억 1,300만 달러 상당의 60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더 이상 하방 압력이 없을 것이란 기대로 오늘 엔비디아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황 CEO는 지난 3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전적 거래 계획을 통해서 600만 주를 팔겠다고 이미 밝혔었습니다. 황 CEO는 최근의 매도에도 여전히 엔비디아 주식 최대 보유자입니다. 그는 발행 주식의 3.75% 이상인 9,30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상승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가 4분기 45만 개의 블랙웰 칩을 출하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새로운 칩에만 약 100억 달러, 13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와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계속해서 용량을 확장함에 따라서 기존의 H200 칩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대거 늘리면서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서 황 CEO는 지난 8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 오는 4분기부터 블랙웰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블랙웰 생산 출하에 따라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오라클은 13만 1000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GPU를 탑재한 제타 스케일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엔비디아의 최근 칩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의 TSMC 주가 오늘 오랜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4.13% 상승했습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9,437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1조 달러 진입에 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3.97% 급등하니까 경쟁업체 AMD도 1%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텔도 새로운 칩 발표로 1.11% 상승, 22.8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오늘 2개의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최신 AI 전용 칩 가우디3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우디3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엔비디아의 H100과 경쟁을 하고 있는 칩입니다. 인텔은 가우디3가 H100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합니다.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CPU 제온6도 출시했습니다. 이 칩은 데이터 센터에 탑재돼 AI 성능이 극대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인텔은 제온6가 강력한 성능의 버전으로 이전 칩보다 2배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텔이 오늘도 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텔은 퀄컴의 인수 시도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컴퓨팅을 구축하는 기업 암홀딩스
여기가 2024년 올해 9월 20일 며칠 전에 9월 20일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ARM이 이 아키텍처가 인공지능 수요가 발생하는 다방면의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암홀딩스는 애플, 알파벳,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또 타이완의 TSMC 이런 기업들을 포함한 선도적인 기술 기업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 칩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설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구성 요소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인공지능 기능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ARM의 프로세서 아키텍처가 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연말에는 5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 암홀딩스가 수년간 연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누리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홀딩스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지금 2배 이상으로 108%나 급등했습니다. 암홀딩스 주식은 상장한 지 1년 됐습니다. 작년 9월 14일에 주당 51달러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래를 시작해서 오늘 현재 143달러니까 51달러에서 1년여 만에 143달러까지 2.8배가 올랐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이익이 2025년에는 24%, 26년에는 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은 반도체 아키텍처를 설계한 후에 라이선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은 칩을 판매할 때마다 암에게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줍니다. 스마트폰과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암의 로열티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암홀딩스는 2016년 7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에 310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암을 10% 주식과 함께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또 여기는 물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영국의 경쟁시장청 등의 이 주요국의 규제당국이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와 암의 인수합병은 2022년 2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암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계약으로 GPU 제조사 엔비디아가 경쟁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존을 하는 컴퓨팅 기술과 설계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될 것, 이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암은 애플, 삼성, 퀄컴과 같은 회사의 칩 디자인과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세계 1위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엔비디아는 AI나 그래픽을 위한 칩에서는 괜찮은 성적을 거둔 데 반해서 인텔이나 퀄컴, 애플과 같은 기업이 설계를 한 중앙 프로세서 부문은 아쉬웠습니다. 그런 엔비디아에게 암 인수 거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암을 인수하려고 한 것은 인텔, AMD에서 개발한 프로세서에 맞설 수 있는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손에 넣고 CPU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명실공히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엔비디아 AI 제국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독점 금지법을 이유로 엔비디아의 ARM, 암 인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경쟁 기업 의사가 반영이 됐다는 게 단지 분석이었습니다.